강경파 시민군을 김영택 기자는 보았으며 그들에 대하여 증언한다. 김영택 기자는 시민군 편 증인이었음에도 복면 무장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의심을 또박또박 말하였다. 1989년 1월 26일자 광주 청문회를 보도하는 유해 동영상에서 MBC 김석진 기자는 그 증언을 이렇게 요약한다. 김영택 씨는 또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왔다는 대학생 300여 명이 시위에 합류했으며 오후부터는 복면을 쓴 사람들이 시위군 중에 나타나 강경구호를 외치거나 시민군의 총기 반납을 저지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여 이들의 정체에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택 기자는 이미 1987년 8월에 그 증언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남긴 바 있습니다. 복면부대의 정체. 독자들은 광주 사태 당시 복면을 한 이른바 시민군들이 탈취한 차량을 타고 시내를 질주하는 광경을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의 사진에서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복면부대는 18일과 19일의 시위, 특히 21일 시위대가 계엄군의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만 해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이 등장한 것은 계엄군이 철수하고 도청이 학생들의 수중에 들어가 이른바 광주공화국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였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이 과연 민주화를 외치는 순수한 시대원들이었을까? 이것이 기자가 갖는 네 번째 의문이다. 학생 데모대들은 처음부터 떳떳했다. 수사기관의 카메라에 찍히는 것도 붙잡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14, 15, 16일의 평화적 시위 때는 더더구나 복면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0일 운전기사들이 차량을 몰고 나왔을 때나 21일 관광호텔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해 협상을 시도할 때도 복면을 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21일 오후 계엄군이 도청에서 빠져나가고 학생들이 들어간 후부터 시위대원 중에는 복면을 한 사람이 부쩍 많이 눈에 띄었다. 만약 복면 부대가 수사기관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나중에 검거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18일부터 21일까지는 왜 없었을까? 왜 기자의 카메라조차 학생들로부터 의심받아 셔터를 누르기도 어렵던 22일 이후에 복면을 한 사람이 많았을까? 이들 복면부대는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데다가 적극적으로 시위를 선동했다. 무기 반납을 방해하고 차량을 타고 시내를 질주하면서 과격한 언사를 거침없이 썼다. 이들은 수습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도청 앞 광장의 수습회의나 대책회의에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기자는 24일 오후 2시쯤 당시 도청 2층에 있던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김종배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서 시민군의 무기를 반납하자는 이야기가 거론하고 있을 때 학생 측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을 만났던 것이다. 김 씨는 우리는 총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이
들어와 질서를 회복하면 맨손으로 금남로에 나가 다시 민주화를 외치겠습니다며 총을 회수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때만 해도 김씨는 온공파였다. 이로부터 수시간 후 그는 조건부 강경파로 선회하게 되지만 본심은 어떤 조건만 받아들여지면 총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무기 반납을 제지한 복면부대. 그런데 총을 회수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김씨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납은 안 된다는 강경파들이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다. 가로막는 이들 강경파의 거의가 복면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김씨는 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어쩌지 못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복면의 강경파들은 이렇다 할 수수반을 내놓지 않았다. 무조건 반대였다. 때문에 이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불순 세력이나 배후 세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당시 기획위원이었던 이양현 씨의 말을 들어보자. 잘은 모르지만 뒤에 검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복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순 세력이 침투해 들어와 복면을 하고 행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도 어느 정도 대비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가려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광주 사태 이후 과격한 정치 집회에는 의뢰 복면 부대가 등장했다는 사실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5.3 인천 시위에서 그랬고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 난동 사건에서도 그랬다. 이들은 한결같이 복면을 했고 손에는 강목이나 몽둥이가 들려져 있다. 인천 시위에서는 민주 세력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었고 민주당 창당대에서는 열렬한 시민당원으로 자처했다. 물론 복면부대가 모두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21일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의 광주는 객관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다. 이미 정부가 없는 상태, 그것은 엄격하게 내란의 상태다. 더구나 시대는 무장을 했다. 정부가 있을 때 그 정부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리는 것과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내란에 가담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복면을 한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차이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계엄군의 철수 후 사태의 수습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강경하지 않았다. 무기를 반납하고 시의 외곽에 에워싸고 있는 계엄군과 협상할 것을 시도했다. 복면부대는 이 수습 노력을 저지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격렬한 선동을 계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복면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들 중 일부가 만약 불순 세력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복면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듯 광주 사태 당시 광주 주재 취재 기자였으며 여러 해 광주 사태를 연구한 김영택 기자가 저 복면부대에 대하여 내리는 결론은 광주 시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불순 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외부가 부산이나 제주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진데 저 복면부대의 사실 역시 우리가 탈북 군인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북한 세력이라고 광고하며 다니는 자들은 조갑재 기자가 보지 못하였는가? 탈북 군인들과 탈북자들 역시 광주에 침투하였던 북한군은
북한군 표식을 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위장하였다고 증언하지 아니하는가? 더구나 김영택 기자가 목격하고 취재한 복면부대의 사실은 실제로 시민군 중에 자신을 위장한 자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입증하여 주지 아니하는가? 이 자료 출처는 역사로서의 5.18 저자 김대령 박사 필명 역사학도의 자료들입니다. 끝말에 강제천 동지는 5.18 내내 광주에 있었던 법철 스님의 증언도 나중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기자의 양심, 종교의 양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조갑재 기자는 왜 다를까는 캐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강제천 동지의 글을 새삼스럽게 소개해 올리는 이유는 3년 전 고인이 된 동아일보 광주 주재 도청 출입을 했던 김영택 기자는 저와 절친 관계를 맺은 기자였기에 그가 남긴 모든 자료들의 진실을 양심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상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